안녕하세요. 개미 마음은 부자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열심히 일하고 아껴도 나만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은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저축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은 기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고민일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잠시 뿌듯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펑펑 쓰는 것 같던 친구가 빚을 크게 내서 집을 샀다거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불렸다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제 눈에는 분명 위험해 보이고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도 내가 더 뒤처져 있죠. 나는 더 아끼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점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요? 마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개미가 즐기기만 하던 배짱이보다 못 사는 상황을 보면 속상하고 불안해질 겁니다. 혹시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답답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가난해지는 건 바로 자본주의의 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하락, 통화량 증가 등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던 그 원리, 오늘은 바로 그 규칙들을 짚어보고 왜 열심히 저축하는데도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도둑. 자본주의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세금은 매년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체감하기 쉽지만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지갑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 시간이 갈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제 가치, 즉 구매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다면 지금은 8,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당시 10만원으로 짜장면을 20그릇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그릇밖에 살 수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변함없는데 내 삶의 크기가 줄어든 셈입니다. 커피가, 교통비, 월세, 교육비 등 모든 물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격차는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졌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벌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뉴스에서만 듣는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통장 속 돈의 가치를 조금씩 녹여내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따라서 돈을 단순히 모으는 행위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꾸준히 손실을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돈의 개념, 희소성이 사라진 자산. 많은 사람들이 돈은 시간이 지나면 안전하게 가치가 지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돈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히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종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사과나무와 돈을 비교해봅시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열매는 수확량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한 해에 수확할 수 있는 사과의 양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돈은 다릅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대출과 신용창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국의 M2 통화량만 보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는 경제 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돈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주식 등 희소성을 가진 자산은 그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희석되고 희소한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단순히 통장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안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돈은 흐를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멈춰 있을 때 가장 빠르게 가치가 줄어듭니다. 결국 돈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흘려보냈는가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빚에 대한 오해. 좋은 빚과 나쁜 빚. 우리는 흔히 빚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규칙을 이해한다면 빚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듯 빚 역시 같은 원리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숫자로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제 구매력으로 따져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비를 위한 빚, 자동차 할부, 명품 구매 등은 자산을 늘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빚은 충분히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30년 뒤에 갚는 돈의 실질 가치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물론 산술적인 계산일 뿐이지만 돈이 녹듯 빚도 녹아든다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 빚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자산을 키워주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을 바라볼 때 금액 자체보다는 그 빚이 가져다줄 미래 가치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3가지 해결책.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가난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3가지 해결책은 돈이 녹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오히려 자산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해결책 1. 나만의 기준점 세우기. 단순히 은행에 넣을까? 주식을 살까? 와 같은 수단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수단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실질 금리 수익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자나 수익률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제 가치 변동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올해 은행 예금 금리가 작년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예금 금리보다 높다면 내 돈의 구매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셈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이동하려는 상품의 실질 금리나 수익률은 얼마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결책 2. 건강과 현금 흐름 확보하기. 노동 수입 없이 자본 수입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오래 일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을 쓰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흐름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결국 건강입니다. 오래 버틸 체력이 있어야 돈을 벌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 3. 해외 자산 분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자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율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율은 단순히 돈을 바꾸는 비율이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 경쟁력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과거 1000에서 1200원 사이였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300에서 1400원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1억 원을 원화로만 갖고 있었다면 환율 변동만으로도 자산의 30% 이상이 증발하는 효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실거주 아파트는 유지하더라도 금융자산이나 투자 비중은 반드시 해외, 특히 미국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이며 달러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가 함께 부담하지만 원화의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 국민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큰 돈을 옮기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왜 열심히 저축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우리의 통장을 갉아먹고 돈은 희소하지 않아 가치가 줄어들며 빚조차 시간이 지나면 녹아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유로운 삶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